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더 다운 수학 대치에서 경기고 맡아서 수업 진행하고 있는 수학 이재영 강사라고 합니다. 사실 아직 기말고사 시작을 안 했는데 준비하느라 좀 여러모로 많이 바쁩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 때문이냐? 네, 요번에 이제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2학기의 수학 공부의 난이도가 많이 차이가 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이렇게 여름방학을 중요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중요한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고요. 일단 그래서 요번에 여름방학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꽉 채워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야 하는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요번에,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2학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같이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일정은 이렇게 되는데요. 뭐 이제 방학이랑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물론 중간고사가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차이 나긴 하는데 막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제 작년이랑 일정이 비슷하지만 문제는 뭐냐, 추석이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양력 날짜로 비교를 하면 추석이 거의 한 달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번에도 이제 현충일 연휴라든가 이럴 때 학생들이 이제 내가 모르는 과목, 내가 힘들었던 과목을 몰아서 한번 공부하고 질문하고, 어떨 때는 학원에 가서 이런 식으로 뭔가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끝나서 마저 추석 연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보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제 계속 학교에서 수업만 듣다가 그 빡빡한 일정 끝에서 갑자기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쉬는 만큼 수업을 더 들었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시험 범위도 좀 더 넓게 주어질 수가 있다. 그만큼 좀 바쁜 그런 2학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 2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옛날 이름으로 수학 한데요. 이제 일단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본 단위 4단위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한 학기 동안 5등급제로 수업이 됩니다. 이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공통수학 2가 과연 무슨 과목이냐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지만 학습량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그 다음에 고난도 모의고사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문제에서 숫자나 상황을 바꿔가지고 내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내신 문제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어려운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공통수학 2는 진짜 수학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제 우리가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과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보게 되는 수학들, 흔히 얘기하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사고 방식들을 특히 공통수학 2부터 우리가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요번에 이제 1학기 수학에서는 뭔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모양을 내가 한번 상상을 해보고, 막 그래프를 계속 변화시켜보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움직이고 그림 그리고 상상하는 종류의 그런 문제를 많이 우리가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2학기부터는 어떻게 하다? 그래프와 그림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즉 글로 문제가 표현이 돼 있으면 그걸 내가 그림으로 바꿔서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식으로 마무리해서 답을 내는 그런 종류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또는 1학기 때는 만나보지 못한 그런 종류의 사고방식이고, 이제 앞으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체득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만나보면서 문제들을 풀어가는 이런 이제 습관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그러면은 각각 단원별로 뜯어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공수2를 어렵게 만드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전 교육과정하고 지금 교육과정을 비교해서 만든 표인데, 지금 보시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 1학기 내용에서 2학기 내용으로 내려온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 단순히 위치만 옮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치 옮긴 게 상당히 치명적인데, 일단 도형의 방정식 단원 자체가 원래 1학기 수학에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단원이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과 그림을 왔다 갔다 하는 종류의 익숙하지 않은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비고싱적인 부분이지만 어떤 얘기가 있었냐, 이게 왜 2학기로 넘어왔을까에 대한 그런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니까 이거를 2학기 뒤로 미루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수학을 포기할 만큼 어려운 단원이 어찌 생각하면 도형의 방정식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보다는 응용이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교과서 개념은 진짜로 정리하면 A4 반장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유형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많죠. 그래서 교과서 개념에 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실전 테크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량도 많은 단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 예습 수업이 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그냥 식으로 이러이러한 개념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때 이 내용을 공부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고등학생 수준의 뇌를 이제 우리가 탑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을 우리한테 주는 건 함수와 그래프 단원인데 원래도 이거 고등수학 하 2학기 수학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함수와 그래프 단원은 전 교육과정,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수능 볼 때인데 그때만 해도 문과 수능 출제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어려운 개념이 없지만 얘네들 수능에서 나왔던 파트이기 때문에 아직도 어려운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 팔딱팔딱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킬러 문제 난이도의 문제들을 우리가 한 번씩 좀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체가 다 어떻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계산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고난도 수능 킬러 추론 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약간 좀 고급 사고방식을 요 단원에서도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이런 수준의 문제들을 푸는 건 어렵더라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풀어봄으로써 이해하고 틀려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 1학기로 올라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경우의 수가 1학기 수학이면 마지막이었습니다. 1학년 수학이면 마지막이었는데 이제 이 녀석이 1학기 수학 가운데로 올라오면서 도형의 방정식이나 집합과 명제나 함수와 그래프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의 수 문제들은 원래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뭐냐? 도형의 방정식과 경우의 수, 집합과 명제와 경우의 수, 함수와 그래프와 경우의 수가 결합된 문제들은 공통수학 2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의 수를 2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내용 중에 이제 일부분이 아직도 공통수학 2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집합이라든가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울 때마다 경우의 수 문제들을 한 번씩 또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 각각이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경우의 수 개념들 거의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도록 출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경우의 수 관련해서 요번에 이제 1학기에 많이 약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좀 챙기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공통수학 2만 잘 공부하면 되냐? 아니죠. 우리는 이제 학교별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경기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2학기에 나오게 될 것인가, 1학기에 어떻게 나왔는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건 프린트 비중인데 이제 작년까지는 A 프린트 가로로 긴 거랑 B 프린트 세로로 긴 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수업 기준이긴 한데 우리는 이제 프린트 사이즈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아무튼 두 가지의 프린트를 합쳐서 거의 100%의 문제들이 프린트에서 연계가 됐었는데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기말은 좀 연계를 많이 해서 내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연계 정도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문제가 뭐였어요? 킬러 문제들, 변별력을 확보하는 종류의 문제들 중에서도 프린트가 아닌 외부에서 출제된 문항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최대한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모의고사 문제를 프린트건 프린트가 아니건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고, 동시에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제 제가 문제를 좀 세봤는데 에피프린트 개수가 너무 적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일정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요번에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각각의 단원마다 프린트가 한 장씩밖에 안 나왔어요. 작년이랑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나는 건데, 그냥 대표적으로 경우에서 단원만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서 단원에서 프린트가 2장, 총 7문제씩 14문제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한 장만 있었고요. 그것도 6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술형 비중 확대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간고사 들어오면서 서술형이 한 문제 늘었다라는 얘기는 이미 했었는데, 근데 요번에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번 기말고사부터는 단답형 3개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객관식 15개, 단답형 3개, 그 다음에 서술형 3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다른 난고들 같은 경우에도 단답형의 개수를 늘리는 이런 추세가 좀 있긴 하지만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살짝 늦었던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늘어난다라는 게 딱 보였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단답형이 늘어났는데 어차피 객관식이나 단답형이나 계산해서 답 나오는 건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학생들한테는 오는 부담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계산을 하면서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계산해서 틀렸는데 이제 계산 결과가 많이 틀리면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보면 내가 만든 답이 보기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계산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내가 떠올리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이 그냥 자기 계산 결과를 믿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 사실 그거보다도 심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단답형을 내겠다라는 거는 학교에서 크게 2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못 찍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찍을 수 있고 없고가 사실은 정답률에 큰 차이를 내는 건 아니지만 뭔가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비주얼적으로나 부담을 많이 느낄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정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으로 못 내는 문제들도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출제하겠다라는 메시지로도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은 아니고 이건 초등학교죠. 일단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나눗셈으로 제가 살짝 비유를 해보면 뭐뭐 나누기 2는 10이다 라는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 친구가 단답형이면은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데,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우리가 그죠? 나눗셈 곱셈으로 넘겨서 푸는 거 말고도 그냥 보기에 있는 숫자들 하나하나 집어넣으면서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보기에 10, 20, 30, 40, 50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도 많이 합니까? 아이디어가 잘 안 나면 네모 안에다가 10, 20, 30, 40, 40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계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뚫리는 문제들도 공통수학 2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관한 약간 그런 부분을 경기에서 미리 신경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요번에 이제 좀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은 예상이 살짝 가시죠? 공통수학 2 공부할 때 뭐가 문제점이 됩니까? 개념부터 보기에는 2학기가 너무 짧고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목표를 하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2학기에는 바로 유형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걸 이제 요번에 목표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개념 그리고 기본 유형들을 방학 중에 미리미리 다 정복해 놓는 걸 목표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학하자마자 이제는 기출문제들,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라든가 또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은 모의고사 기출문제들부터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대비를 좀 해놓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함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블랙라벨 같은 고난도 문제집을 가끔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의 이제 문제들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도록 수준을 좀 만들어 놓는 걸 이제 이번에 우리의 목표로 한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적으로 2등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등급에 진입하고 싶거나 또는 2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공수2를 처음 배우거나 또는 공수2를 이미 배웠지만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저와 같이 수업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필수적인 문제들 풀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업 전후 이제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클리닉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과제 검사하면서 과제 수행도가 불량하다라고 하면 제가 요번에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학원에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요일에 나와서 공부하라라고 제가 부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리닉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있을 예정이라서 뒤에서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뭔가 질문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지속해서 확인을 하고 또 1대1로 좀 문제를 풀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남자아이들이 많이 수줍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어보고 싶은지도 제가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수준 그리고 아이들의 개념에 맞춰서 각각 개인한테 맞는 그런 풀이 방법을 좀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메리트가 있다. 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통수학2는 봐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50분을 꽉 채워서 보진 못하고 30분 동안 복습 미니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배운 건 다음 시간 테스트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문제는 경기고를 포함해서 강남 등 이제 여러 군데에 있는 학교들의 내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문제부터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조금 더 도전 문제까지 폭 넓게 문제를 구성할 예정이다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교육청이나 평가원 등의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수업에서 배웠던 개념, 수업에서 배웠던 테크닉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제가 잘 골라서 수업에서 진행했던 그 순서에 맞게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를 구성해서 매일매일 과제로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실히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과제를 구성할 예정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수업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금 어린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뭐 형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한 이런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고등학교 3년 그리고 재수하면서 스테디 플러너 짜는 법 뭐 아니면은 이제 계산 실수 관리하는 법 물론 이제 저는 다시 지금 계산 실수를 합니다만 이제 고등학교 때 그리고 재수할 때는 잘 관리해서 품문제 모두 맞았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 남자애들 참 못하죠. 그래서 노하우를 좀 전수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담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좀 늦게 자는 편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새벽이든 아니면은 아침이든 카톡으로 뭔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학원에서 못 물어봤다 또는 학원에서 물어보고 싶지 않았다 라고 하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1대1 질문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걸 한번 어필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수학 이제 언제 개강하냐? 7월 14일 방학하기 전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방학 일주일 전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월요일, 금요일은 원래 수업하는 시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합니다. 수요일 오후에 다른 수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시부터 5시 반까지 수업 진행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과 금요일 일단 2번에 걸쳐서 2시부터 5시까지 수업 전 클리닉은 일단은 권장드리는 약간 그런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날짜들, 다른 시간들도 클리닉이 가능합니다. 수업프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시간표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경기고 이제 이렇게 공통수학이 있는 날 말고 다른 날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 수행도가 불량하다 또는 나는 조금 더 자습을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미리 말씀하시면 이날 나와서 이제 자습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는데 일부러 클리닉 시키려고 제가 좀 많이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제 잘 안 해왔다라고 하면 이날 부를 것이고 또는 나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클리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미리 신청하시면 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일별 계획표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날 휴강인데 이날은 아직 이제 방학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랑 시간이 겹쳐가지고 요 날만 한번 휴강을 하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쉬고 네, 월수금 쭉 진행한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달력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목표는 네,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네, 이 학기는 여유로울 수 있도록 미리 바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말고사 잘 마무리하고 나와서 2학기 준비도 저와 함께 여름방학 동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다운 수학 대치 이재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